매월 금요일 아침에 열리는 행사이고요. 글로벌 컨퍼런스고 공통 주제에서 강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퓨처 미래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 쪽에서 더 좋은 내일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슬로우워크가 떠올라서 이번 슬로우워크 임미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강연 소개나마 대표님이 직접 해주실 것 같고요. 이번 강연이 45분 정도 진행이고요. 나머지 15분 진행만 하겠습니다. 슬로우워크 임미규 대표님 모실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강연 시작하기 전에 강연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원래 이제 남들 앞에 잘 못 쓰고 이제 그랬는데 한 2년 전에 처음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때 기억나는데 우황청심환을 두 알을 먹고 아직 지금은 안 먹는데 많이 떨리네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좀 많이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도 제가 논리적이지 못한다고 맨날 야올리는 제가 좀 두서없이 제가 경험한 위주로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슬로우워크는 제가 현재 12년 정도 됐고요. 저는 원래 참여연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이제 참여연대에서 총선연대라고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 운영비를 제가 이제 문화사업부에서 전시 기획을 해갖고 벌어서 운영비를 이렇게 썼던. 그때 옆에는 탁현민 씨가 이제 공연기획을 하셔서 운영비를 보셨고 참여연대에서 제가 있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지금은 서울시장으로 계셨죠. 박원순 변호사님이 아름다운 재단을 이제 만드는데 디자인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군대처럼 미대 나온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들었더니 디자인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도 만들고 관련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비영리 단체들을 상대로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 애니멀 리포트를 하나 만들 동안 아름다운 재단 애니멀 리포트를 한 40개 정도 만들어서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투잡을 했어요. 직원 한 2명 있었고 도저히 월급을 줄 수가 없어갖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태양사진이 비슷비슷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직원도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슬로우를 끌어오다가 세이브 실크랑 모자뜨기 캠페인이 성공하면서 많이 알려지고 지금 좀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우워크 하면은 환경 디자인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환경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비영리 단체들이랑 일하면서 이제 좋은 점은 되게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단체랑 일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한살림이나 이런 조합원 방식의 일도 배우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환경연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한테 엽서를 의뢰하셨어요. 엽서를 1000장 찍어달라고 돈을 12만 원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12만 원이면은 한 800장 정도 인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비용은 물론 이제 부족했고요. 근데 인쇄소 가면은 연 단위로 종이를 찍기 때문에 재단 안 한 종이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주워다가 자대고 칼질해갖고 1000장을 맞춰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돈은 못 주겠으나 사람을 부르시켜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신 환경 컨설턴트를 저희가 소개받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육도 받게 되고 학습을 하면서 환경 쪽에도 저희가 좀 접목시키고 그렇게 슬로우워크는 진화해 왔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만든 매뉴얼 리포트인데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수익의 한 20% 정도를 기부를 합니다. 예, 물론 뭐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재능 기부를 통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 만들면서 좀 직원들 복지를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디자인 회사로는 아마 국내 최초가 아닐까 안시골 제도가 있습니다. 뭐 크게 자랑할 건 아닌데요. 처음에 이제 3년 근무하면 한 달 이렇게 안시골을 주고 했었는데 제 아시는 먼저 이제 회사를 경영해 보신 선배님들이 조직원들이 들어가서 임계점이 한 3년 정도가 될 거다. 안시골을 주면은 자아를 발견하고 퇴사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와서 이제 올레를 걸었는데 걷다 한 이틀 걸으니까 제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2년 근무하면 저희가 한 달을 바꿨고요. 디자이너들은 늘 타율적으로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 의리였고 그래서 저희 회사를 들어오면 디자인 때 1년에 한 2개 정도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오늘 제가 앞에서 드렸던 프롬비나 인형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회사 자체 프로젝트로 한 거고요. 인쇄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인쇄사고 난 것도 저희가 좀 치러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청동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계속 단독을 되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한국에 있었고 그다음에 삼청 구청 지역에 다다미집 적산가옥이라고 일본식 집 건물에도 있었고 지금 있는 사무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빌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소통도 잘 안 되고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금요일마다 어린애가 바이올린 레슨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반짝반짝 작은 별로 앉아가요. 지금은 뭐 이런 거 골목이 또 굉장히 작습니다. 부촌 많이 와보셨겠지만 근데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어떻게 소통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희 직원 중에 남자 2분이 운전병 출신입니다. 동네 주민들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시고 충분히. 근데 앞집에 사시는 이 아주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떡을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셨는데 자기 딸이 국민은행 광화문 지점에 대출팀에서 일을 합니다. 회사가 혹시 소개해주겠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25일날 이제 서촌으로 이사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회사와 지역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 찾아오는 길 같은 거 보면은 보통 몇 호선, 몇 미터 앞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반경으로 해서 한 1km 안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의용 탁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에 한 60군데 정도의 이제 브랜드를 저희가 기부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집들이 할 때 위시리스트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도 받고 컴퓨터도 받고 이랬는데 10년 전에 슬로우크를 만들면서 돈이 없어갖고 북촌에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술품을 운반할 때 나오는 목재 같은 걸 주워갖고 책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한옥에 이사하면서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목재들이 손때 묻은 책상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의 박필종 씨라고 버려지는 목재를 이렇게 리뉴얼해갖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닉네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박가공 씨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테이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디자이너들한테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는 책상 위에서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또 턱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어떤 그렇게 저희 사무실 집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면 간판이 없어요. 그 시트지로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북촌으로 이사 갔을 때 고민했던 게 삼청동이 그 상가 지역으로 프랜차이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좀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간판을 반드시 걸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통인동 걷다가 이 녹색평론사 간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림 디자인의 정수 같은데 이게 아크릴로 이렇게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막 붙였다 뗐다 하신 자국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김종철 선생님이 10년 넘게 이사 갈 때마다 이 아크릴 간판을 갖고 다니면서 걸레질 하시고 뒤집어서 쓰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간판을 최소한으로 2,000원짜리 시트집을 사갖고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디자이너들이랑 늘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 싸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왜 우리는 서울에 살면서 왜 식은땀을 흘리고 왜 구슬땀을 흘리는 직업이 안 될까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잘못 쓰여지면은 종합병원의 성형외과 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쁘게 꾸미기 좋아하고 그리고 디자인은 되게 욕망과 소비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작년에 추수감사절 전에 미국에서 캠페인이 열리는데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이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 사실 블로그 때문에 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빼빼로데이 한 하루 전에 빼빼로데이보다 특별한 날 바이나싱데이라는 거를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고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빼빼로데이는 굉장히 마케팅적인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스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게 스티커인데요. 여기 동그란 게 카드 뒤에 붙이면은 그날은 카드를 못 긁게 하는. 그래서 저희가 5,000장을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 슬로우크에서는 2013년도에 뭘 할까 이렇게 딱 기획회의 해갖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갖고 치밀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은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관계를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작은 프로토타입을 많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방향이 12시에 있는데 12시로 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12시로 가기 위해서 배에 태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조직원이 들어오면은 조금 교집합을 찾아서 1시나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수정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페트병입니다. 뉴욕의 크리스 조단이라는 사진작가가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고발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40만 명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페트병이 제 삼국에서는 이렇게 신발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실용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부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코카콜라 하면은 광고에서 북극곰이 등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윤리적이지 못한,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 때는 페트병에서 원세 추출해서 유니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의자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에 또 이런 페트병 이런 것들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오르시나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아까 전에 크리스 조단이라는 사진 작가가 지금 종입니다. 1년에 한 3억 톤 가량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4 그 80g짜리 한 시트를 만드는데 물이 10리터 나오고 그다음에 탄소량이 2g 정도 이렇게 3g 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저번 주에 그 국내 한 조그만 기업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교토 의정서 때문에 그 탄소 그 배출권이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 72개 정도가 되는데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돈을 받아갖고 그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수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유엔에서 정한 절대치의 그 탄소량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효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 올해도 저희가 이제 그 달력이나 이런 슬로우크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익금을 받고 탄소 배출권을 저희가 구입해서 소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그린피스에서 나온 리플렛인데요. 이 그린피스는 재밌는 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리플렛을 이면지에 출력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이게 그 이제 세계 글로벌 기업들 그 종이를 그 펄프를 구입할 때 얼마나 합법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했는지 근데 저 빨간색 쪽이 사실 굉장히 좀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회사들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크리넥스나 월마트 이런 데가 사실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그 펄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명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콩기름 인쇄랑 그 재생 종이를 써갖고 명함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근데 사실 그 명함을 만들 때 콩기름 인쇄와 이렇게 재생지로 하다 보면은 사실 그 환경 과부하가 더 많이 들거든요. 명함집에서 못하고 인쇄소를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콩기름도 친환경일까 조금 고민을 많이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80년대 미국에서 그 홍작이 일어난 그 대두협회에서 이거를 콩기름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콩기름 잉크가 그 이제 저희가 폐지를 버릴 때 고지를 만드는데 물에다 넣으면은 그 잉크와 종이가 이렇게 분리된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그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 개인적인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버려지는 폐지로 만든 어린이 목마인데요. 이 제품이 훌륭한 것보다도 이 다다다 스튜디오라는 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버려진 폐지로 만들 수 있는 장난감 50선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로 PDF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품을 만들다 보면 환경 과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년 전에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저금통을 만드시겠다고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금통 캠페인은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고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근데 아름다운 재단에서 그 레고 박스를 좀 크게 만들고 싶다. 플라스틱으로 주물을 떠갖고 주물 가격만 한 2억 정도가 들었는데 저희가 제안한 거는 그 일상에서 버려지는 종이팩이나 깡통이나 캔이나 어떤 페트병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자. 그리고 그걸 다 모은 뒤에 다 재단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를 하자. 굉장히 저렴하게.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쉽게 널리 어떤 교육용 튜토리얼이나 가이드를 만들어갖고 배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키노트가 안 돼갖고 제가 이제 PDF로 해갖고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이제 종이로 만든 생수병인데요. 이 생수팩은 거의 100% 재활용되고 있고, 그다음 여기 사용된 잉크는 그 인쇄소 가면은 잉크들을 다 안 쓰고 버립니다. 나중에 좁아한 거를 버려지는 잉크들을 다 모아갖고 섞은 뒤에 그걸 검정 잉크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1도로 인쇄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슬로우크에서 디자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색을 적게 씁니다. 단도로 많이 가는데요. 라면 인쇄 같은 게 보통 12도 정도 인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쇄 도수가 많을수록 굉장히 인쇄 사고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생수팩은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라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수익금의 10%는 물 관련된 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10%는 나무를 심는 단체에 기부합니다. 이렇게 라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 라벨링이 많이 유행처럼 돼갖고 정부에서 보면 인증받았네 이런 게 많이 하는데 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기업들이 라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휴지를 이건 되게 유명한 일본의 디자이너가 그 휴지를 그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운동할 때나 그다음에 휴지를 풀게 될 때 탁탁탁 걸리면서 조금 절약하는 거예요. 어떤 블로그가 이걸 분석을 하셨는데 그 안쪽에다가 보는 게 눈의 각도, 뜯는 힘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 그림 홀릴 것 같고요. 예. 이게 죄송한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똥을 싸서 동물원 가면 타조랑 하마랑 코끼리가 그 똥 싸는 게 압권인데요. 그 코끼리 똥으로 그 종이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분지 아시죠? 마분지는 말의 똥으로 만든 종이입니다. 그 코끼리 똥으로 그 2차 상품을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코끼리를 다시 살리는 이런 되게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탐스 브랜드인데 저는 근데 이 탐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브랜드는 되게 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체화되거나 육화되거나 이거 만든 창업자도 자기가 여행을 가다가 자기가 체화하고 육화된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브랜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체리티 워터도 굉장히 유명한 그 캠페인이죠. 이것도 똑같이 그 뉴욕의 나이트클럽 사장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물 관련된 거고 생수 하나에 $20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100%가 기부를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콜라보로 작업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환경 기업 중에서 그 파타고니아 기업을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그린 워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제가 이제 환경 컨설팅을 같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 회사는 1년에 한 50억 가량 물량을 인쇄를 합니다. 다 친환경 프로세스로 인쇄를 하는데 물에 놓는 CRT 코팅이나 수용성 제조를 다 하고 그리고 모든 인쇄는 우리 기업은 환경을 사랑하고 초록색으로 다 발라서 근데 1년에 인쇄 사고율이 20%나 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게 친환경 인쇄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인쇄 사고 난 20%가 왜 그러냐면 갑이 의라트해주는 납기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더 늘려줘도 그 인쇄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북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친환경 조달 지침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그 하청을 줄 때 납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넉넉하게 주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워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타고니아는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는데 탄소량이 얼마나 돼요? 이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고 솔직한 마케팅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뭐 이름도 뭐 옛날에 지구를 살리는 다 이런 식으로 그린워싱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량을 이만큼 쓰는 대신에 다르게 우리가 더 이 사회에 환원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떳떳하고 더 솔직한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또 산업복지나 노동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강연 가면서 이제 기업들 욕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LG에 뭐 빌려 쓰는 지구 제품 그린워싱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을 때 이제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데
냉장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에너지 효율 등급 5등급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의실에 이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환경 디자인에서 항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나 창피해갖고 순간 저 옆으로 가려버렸어요. 신나해갖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린워싱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가전 소형 제품은 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5등급짜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일련의 사건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아 역시 슬로우워크다.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솔직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저는 사실 이 사건 전에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공감해 주시면서 저희 슬로우워크 아이덴티티나 정체성도 조금 정립돼가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너무 막 슬라이드가 제가 사실 제주도 밤에 와갖고 밤에 좀 준비하느라고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보내주세요. 이건 네덜란드에 있는 교포 디자이너가 보내주신 건데 냉장고 없이 식재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이 드신 분들을 다 인터뷰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보관할 때는 어떤 나무에 땅으로부터 몇 센치를 떨어져 뭐 감자랑 사과랑 보관하면 오래 간다던가. 저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선조들의 지혜를 빌리면 최소한의 꾸밈으로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종이 생수병 말씀드리면서 이제 라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카페트 시장은 제3국의 아동 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런 라벨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부재단에서는. 그래서 이 라벨이 붙어 있으면은 이 기업은 이 카페트는 아동 노동 착취가 없는 이런 회사로 인증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조금 받는데 또 그 비용을 통해서 또 어린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일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 저희가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노암푸트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말을 했죠. 근데 이거 디자인하신 분도 컬러미스트 글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데일밴드 있죠. 상처가 나면 데일밴드를 붙입니다. 근데 이 키트에는 골수이식센터로 반송될 수 있는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데일밴드를 붙이면 피해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골수이식센터에 반송을 하면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연결해 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런 게 혁신적인 디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 한 제약회사가 보통 약이 있으면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패키지가 패키지, 박스,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그 다음에 캡슐이 있는데 이걸 일원화 시켰어요. 하나로. 그리고 거기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니까 근데 그 비용을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은 다 어떤 수익으로 다 책정을 하겠죠. 근데 이 기업은 절약된 비용을 갖고 직원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사회보험에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릴 지방의 니스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버려지는 배를 뒤집어갖고 노인정으로 조그맣게 쓰시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축가를 이제 직원들이랑 다 같이 보러 갔는데 정기용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귀농원에서 집을 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목수를 고용해서 집을 짓는 게 가장 훌륭한 건축이다. 저의 아버님 친구분이 괴산으로 귀농하셨는데 집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동네 농사 짓는 주민들이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갖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다시 올라오셨어요.
우리가 그 지역에 이제 내려가서 뭔가 그 하고 때 그 지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웨일즈 지방의 한 바닷가의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지역을 살리는 그런 디자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예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이 지역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은 그 디자이너들이 작업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덕유산 국립공원에 그 요새 이제 지하철에서 명품 마을 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브랜드 개발하러 내려갔는데 그 친환경적으로 명품 마을을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옥수수를 농사를 짓고 옥수수를 다 뽑지 않고 그 대를 살려서 고추 농사를 다시 지시면서 지지대로 활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를 잘 개발, 우리나라 그 지자체 브랜드는 거의 이상한 캐릭터가 등장하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브랜드를 만약 성공한다 한들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안 짓고 다 식당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프로젝트를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하자센터에 갔다가 재밌는 사례를 그 20대 그 학생이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은 그 신림동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십니다. 근데 두 분이서 하시는데 그 신림동 지역에 싱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얻게 되면은 그 부동산 수수료를 지역에 기부하게 유도합니다. 근데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파티를 합니다. 싱글들을 자취한 학생들, 그리고 조그만 방을 싸게 임대해서 그 자취생들이 많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래서 이 조그만 그 부동산 하나 때문에 이 지역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저는 이게 정말 훌륭한 디자인이자 좋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 카페 구내식당 150 같은 식당은 150만 원 안에 있는 농작물만 먹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회사와 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희가 그 3년 전에 그 4대강,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은 뭐 생각은 없고요. 그 4대강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그 12가지 동식물들이 좀 이제 굉장히 위태로우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디자인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아이폰 바탕화면용으로 이걸 만들어서 트위터에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날 오늘의 트윗 순위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시고 저희가 이제 물론 그 CCL을 걸어서 그 저작권 없이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시고 포스터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디자이너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학명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디자이너인데 이거 잘 알지도 못하고. 일단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번 해보자. 포스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자들이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해요. 학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블로그나 SNS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시민단체들에서는 뭐 캠페인이나 이런 거 기획할 때 석 달 기획하시고 준비했다가 짠 하시는데, 근데 요즘은 간혹 그 단체들 중에서도 트위터에다가 우리가 연말에 뭐 후원 행사에 가면 행사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완벽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한 5,000장을 찍어갖고 저희가 그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한 외국분이 영어로 만들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만들고 또 그 저희 프로젝트를 보신 그 블로그를 보신 한 분이 또 영어로 직접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어 포스터를 만들고 우리 디자이너 한 명이 사고를 친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알려볼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 친구가 갓 대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용감하게 뉴욕타임즈, 가디언즈, 트리허거 이런 편집장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트리허거랑 이네프타티에 딱 실려버린 거예요. 예. 이걸 보시고 그 인도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데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한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되게 구멍가게 같은 저희 슬로우크였는데 되게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점점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연말에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한 2,000개 정도 가량 다 판매가 됐는데, 물론 이제 여기 사용된 잉크도 다 이제 버려지는 잉크 모아서 길도비 됐어요. 근데 이걸 그때 이제 녹색연합에서 4대강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녹색연합에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녹색연합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월간지를 만들고 있죠. 거기 편집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고맙다. 그 저희한테 제안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잡지가 그 매달 나오는데 우리한테 한 꼭지를 줄 테니까 디자이너들이 돌아가면서 녹색 디자인 산책이라는 원고를 써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디자이너들이 돌아가면서. 재밌는 게 원고를 안 주시고 현미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쌀을 갖고 뭐 할까? 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도시락을 저희가 싸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 현미쌀 때문에 저희가 점심에 밥을 해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해먹기 시작하니까 직원들 간에 소통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한 2년 걸쳐진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스토리텔링이고 이게 하나의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런 방법들이 지금은 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체화가 돼갖고 자기가 무슨 작업을 할 때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날 제가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그 장애인 그 복지사 한 분이, 협회에서 일하시는 복지사 한 분이 장애인 날 행사에서 지문자 디자인을 해줄 디자이너들을 구합니다. 자문을 해주시고 한 이틀 3일 계속 그 트위터에 외치시더라고요. 좀 보고만 있었어요. 너무 바빠갖고. 근데 그 저를 알고 있는 몇몇 지인분들이 알트를 날려주시면서 슬로우크의 인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트윗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왕 작업하는 거 우리 이것도 좀 재밌게 작업을 해보자. 근데 저희가 찾아봤더니 국내에 역사상 지문자가 100% 만들어진 파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별거 아닌 작업이지만 100%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장애인협회에도 드리고. 근데 이걸 보시고 그 우리나라, 저는 몰랐는데 나사렛대학교에 수화 특목학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갖고 제가 이제 그 테덱스 연세에서 강연할 때 제 옆에서 수화 특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이제 저한테 재밌는 소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스킨스쿠버 강사시더라고요. 근데 물속에 내려갈 때 일반인들 데리고 교육으로 내려갈 때 이 청각장애인들 꼭 같이 데리고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네, 일반인들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래서 많은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갖고 광고를 한번 지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안녕 프로젝트 4대강 프로젝트처럼 그 저희가 작년에 점점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이게 이제 그 1월서부터 31일까지 하루에 이렇게 점을 연결하면은 그 하나의 멸종위 기둥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그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안녕 프로젝트처럼 그 안녕 이 작업할 때도 그 블로그에 그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제주에 계신 분들이 그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포스터 만들고 또 달력도 만들고 그다음에 간단한 인포그래픽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직원이 한 25명 정도로 늘었는데, 그 또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않았고요. 그
근데 이 조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게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늘어가면서 갈등도 좀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막 그 직원들 복지 좋게 한다고 막 원칙 없이 칵 만들고. 근데 그게 대표의 선의가 아니라 그 슬로우크 조직 문화를 만들면서 조직이 그렇게 직원들한테 바꾼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저희도 그런 갈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근무평가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근무평가제를 처음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넉 달 만에 이걸 없애고 그래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은 전 직원이 다 모여서 복지나 근무평가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상의합니다. 이건 1969년도에 어스틴이라는 학자가 만든 민주주의 참여 사다리 이론입니다. 저는 이게 브랜드나 조직 운영할 때도 굉장히 좋은 그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단계는 사실 정보를 조작하거나 치료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린 워싱도 약간 이 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명목성 참여가 있는데요. 중간에는 명목적으로 트위터나 이런 데 의견 조사를 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포미, 일방적인 그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명목성 참여가 있는 것이, 또 달래기가 있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려고 달래기. 근데 맨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시민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시민들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공동 협력해서 통제가 이루어지죠. 저는 제가 이제 좀 게으른 편이어서 우리 슬로우크는 그냥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 저 위에 있는 단계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많은 권한을 저희 팀장들한테 다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희 슬로우크가 직원들이 많으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금 단계를 거쳐서 지금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브랜드 만들 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정권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시민들한테는 그게 와닿지가 않죠. 일방적으로 탁다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도입시키고 일방적인 브랜드였죠. 근데 요즘 브랜드는 사실 시민들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만들고. 저희 인턴 중에 한 명이 FF 그룹을 만들어갖고 활동을 했었는데, 원래 서울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때 서울은 좋아요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서울은 원래 좋아요라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는 버스에.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광화문에다가 녹슨풍선이라는 헬륨 풍선을 끼워갖고 경찰서에도 끌려가서 찾으러 갔다. 그래서 이 브랜드 자체가 이쁘게 만든, 뭐 이렇게 조형 쪽이나 뭐 디자인 쪽으로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브랜드는 시민들이 만들고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광고 같은 거 보면은 특히 공기업에서 그러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등장하고 뭘 한다거나 시장이 등장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한 재래시장인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농사지은 제품을 갖고 나서 그렇게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인 포스터가 얼굴 없는 포스터는 언제 나올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녹색당에서는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 우리 직원을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 사실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렇게 포스터나 홍보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 때 이런 엽서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배포를 했고, 여기 이제 게임 회사 계신 분들도 많은데, 핀란드의 게임 회사입니다. KF라는. 제가 이제 사실 작년에 한 게임에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한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게임에서 찾아오셔갖고 저희한테 다짜고짜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 같은 거를 기획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씀을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엔 얘기를 잘 안 해주시려고 하는데 술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한 게임 이제 고수도 이제 뭐 그런 것도 많고 그 게임 중독자, 게임 과몰입자 한 0.6%인가요? 이것 때문에 사실 국감에서 두들겨 맞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막 시민단체 두들겨 맞으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혀 상관없는 모자뜨기 캠페인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아까 제가 그린 워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회공헌 캠페인도 굉장히 그 워싱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들도 기업들에서 돈을 받으려고 이제 고민을 안 해보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0.6%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겠는가. 절대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그 핀란드의 PF라는 그 온라인 그 게임 회사인데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해요. 대표가. 그래, 우리 때문에 0.6%가 나와. 그리고 치료센터를 만듭니다. 근데 치료센터를 만든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치료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치료한다 한들 0.6%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이해관계자들을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을 모읍니다. 뭐 학부모, 선생님, 뭐 언론사에 계신 분들, 의사.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이해관계자 토론을 수년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사회공헌 따로 어떤 브랜드나 캠페인 없이도 그 이해관계자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회사로 소비자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여긴 재밌는 게 처음에 게임 가입할 때 보험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독이 됐다 싶으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상담받을 수 있는 보험도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치료된 게임 중독자가 다시 이제 그 다른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왜 영화에서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마약 중독자가 다른 사람들 치료하듯이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수단 없이 굉장히 진정성 있는 회사로 이 PAF가 거듭납니다. 약간 파타고니아처럼 굉장히 솔직하면 그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연합에 있는 FTA 이해관계자 참여 이제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이 EU에서는 FTA 어떤 그런 항목들을 다 만들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이런 이해관계자 툴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좀 민주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면 사실 사대강이나 강정마을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는 홍보는 PR이 아니라 P2로 간다. 인게이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서울시에서는 뭐 청계천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거버넌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다 정해놓고 그걸 마지막에 시민들한테 뿌릴 때 마지막 순간에 마케팅과 모든 홍보 거기다가 모든 예산을 다 투여합니다. 굉장히 개몽적으로 일방적이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박원순 시장님은 정책은 없다. 시민 여러분이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에서는 많은 이런 방식으로 브랜드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시의 캠페인인데 이거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도시의 키워드를 네 가지로 정해서 마켓이나 교통수단이나 우리 삶, 교육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정책 엑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해관계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작년에 스웨덴인가요? 국가 공식 트위터가 한 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국가 트위터를 운영해서 상을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봉은사를 갔는데 봉은사 주지스님이 저한테 그 부르시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NGO가 기독교 베이스의 NGO들은 많은데 그 불교 베이스의 그 NGO가 없습니다. 근데 봉은사가 굉장히 돈도 많고 이러니까 봉은사에서 재단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봉은사 주지스님이 임기제입니다. 3년마다 변해요. 근데 전 주지스님 때도 그런 브랜드가 있었고 6년 전에도 똑같은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만든다 한들 3년 지나고 나서 또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주지스님이 바뀌면.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다면 신도들이 10만 명이 오는데 신도들한테 물어보자. 우리 봉은사가 재단을 만들 때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실현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키워드와 거기서 조사된 디자인을 갖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브랜드는 사실 주지스님이 변한다는데 굉장히 그 프레임이 탄탄한 거죠. 이건 신도들이 만들었습니다. 봉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해관계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뉴욕에서는 지금 체인지 바이어스라고 개몽적이지 않죠. 우리가 바꾸는 시. 그다음에 아이메이커로 들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베더 스트리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서 교집합 찾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관계 회복인 것 같아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는 세입자 권리를 위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자기 권리를 사실 세입자들은 약자죠. 근데 저는 디자인이 약자를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되는 디자인이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자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 뭐 이렇게 거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디자인해갖고 이렇게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본 건데 그 어떤 어머니가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쟁반을 만들어갖고 아들한테 이렇게 자기들한테 낙서를 하는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하면은 북극곰 사라져가는 막 북극곰 이런 건 기억하는데 사실 내 책상 위에 작은 화분도 자꾸 키우고 무슨 회사에서 거대 방문 뭐 조직과 뭐 조직원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거보다도 사실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저는 일상적으로 그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 슬라이드인데 아까 제가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선조들의 이 아레오족 인디언 이 측면풀 하나 갖고 의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디자이너가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셜 디자인과 그린 디자인은 최소한의 꾸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정말 그린 디자인과 소셜 디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친환경이란 이게 친환경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서로 보살피며 지내는 삶이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발시장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환경 디자인, 뭐 소셜 디자인 모든 어떤 가치적인 것들 그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나와 타인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뭐 너무 유명하죠. CF도 나오고 H 프로젝트 디자인팀이 약자를 배려해서 디자인.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한 마을에 여기 범죄도 굉장히 많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한 기획자가 디자이너죠. 칠판을 마을 어귀에 붙입니다. 칠판을 붙이자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소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을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됐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포스팅하면서 제목을 아프리카 한 마을의 오프라인 빅터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브랜드 말씀드렸죠. 그뭐 체인지바이어스나 크라이처치 같은 브랜드. 그래서 저는 모든 홍보나 브랜드에는 이 칠판을 만들어서 이 칠판을 이름을 정하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게 홍보의 가장 디자인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관계나 어떤 관계부 디자인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브랜드의 이해론자 참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아까 이반일 리치 말처럼 서로 보살피면서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체인지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